2025년 4월 뉴욕 자비츠 센터.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만 남았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월드카 어워즈의 마지막 순간이었죠. 숨이 멎는 침묵 속에서 사회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올해의 전기차와 올해의 차 수상은 기아 EV3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사실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포르쉐 마칸 EV, 테슬라 모델 Y 페이스리프트를 제치고 이관왕이라니. 하지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차를 몰아본 사람으로서 이건 필연이었죠.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객석의 표정들이 다양했습니다. 저는 독일 자동차 전문 기자 에바 슈로츠. 평생 독일 차를 타고 자란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진실을 말해야 했죠. 전 평생 차를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기준을 다시 쓴 나라가 있다면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그건 한국이었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전면 좌석에서 한 기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독일인이잖아요. 왜 한국 차를 그렇게 칭찬합니까?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뉘르부르크링에서 제 모든 생각이 바뀌었죠. E-GMP 플랫폼 기반의 EV3는 3m급 휠베이스에도 스포츠카 수준의 코너링을 보여줬습니다. 국제심사단은 디자인, 효율성, 안전성, UX 모든 항목에서 최고점을 줬어요.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이었던 저는 그 차가 어떻게 달리는지, 어떤 기술을 품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독일의 자존심이 무너지던 순간, 제 마음속에 새로운 진실이 자리 잡던 그 순간을. 기껏해야 기능만 되는 차, 디자인만 그럴싸한 차죠. 한국 차는 결국 싸구려입니다. 6개월 전, 독일 뮌헨의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한 말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슈로츠 오토톡은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동차 프로그램 중 하나였죠. 카메라가 꺼지자 PD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말했네요, 에바.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독일 자동차 산업에서 자라고 독일 자동차 공학을 공부하고 독일 자동차 매체에서 경력을 쌓은 저에게 한국 차는 그저 모방하는 후발주자였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놓인 봉투가 눈에 띄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초청장이었습니다. 기아에서 보낸 전기차 시승 초청장이었죠. 이거 봐, 에바. 방송 보고 바로 보낸 것 같은데. PD가 제 어깨 너머로 속삭였습니다. 화제 만들 기회야. 가서 까고 오자. 초청장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가 비판적인 저를 직접 초대한다는 건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겠죠? 아니면 착각일까요? 어쨌든 흥미로웠습니다. 가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네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펼쳐 한국 전기차에 관한 최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흥미로운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최근 한국 전기차는 배터리 수명, 열 안정성, 주행 감성 모두에서 상위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이 많았죠. 수치는 좋을지 몰라도 실제 경험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구름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차가 정말 바뀌었을까? 아니면 그저 마케팅 전략일 뿐일까?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 승객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독일 자동차 부품 회사의 엔지니어였죠. 한국에 출장 가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기아와 협업 프로젝트 때문에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그들이 너무 빠르게 발전해서 따라가기 힘들 정도예요. 그 말이 제 생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독일 엔지니어조차 인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철저하게 검증해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의외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기아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김민준 책임연구원은 예상보다 젊었습니다. 슈로츠 기자님, 멀리서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준 연구원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전기차를 개발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해요. 평소라면 이런 투어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보여주는 건 이미 알려진 기술들의 반복이니까요. 하지만 곧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율주차 시스템을 체험했습니다. 테슬라의 시스템을 써봤기에 그저 비슷한 기능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놀라웠습니다. 빡빡한 주차 공간에서도 마치 숙련된 발레 파킹 요원처럼 정확하게 차를 위치시켰어요. 이 시스템의 특별한 점이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단순히 공간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따라 주차 패턴을 최적화합니다. 김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씨에도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죠. 그 다음으로 충격적인 것은 화재 시 차량 자동 이탈 시스템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룸에서 배터리 화재 상황을 가정했을 때 차량이 자동으로 탑승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중국도 아직 못 만든 기술입니다. 김 연구원의 말에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말요? 의심스러웠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니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배터리 테스트 센터는 압도적이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업한 열관리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장시간 고속 주행 시에도 배터리 과열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죠. 저희는 단순히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것보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할지에 집중했습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달릴 수 있죠.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며 그동안 제가 한국 기술에 대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어요. 실제 차량을 운전해봐야 진짜 실력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펼쳐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생각이 있었어요. 만약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우리는 전기차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EV3 실물을 직접 만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연구소 지하 전시장에 들어서자 스포트라이트 아래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기아 차인가요? 무의식적으로 나온 질문이었어요. 김 연구원이 웃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차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살펴봤습니다. 날카로운 라인과 미니멀한 디자인, 그러면서도 강렬한 존재감. 포르쉐의 정제된 아름다움과 테슬라의 미래지향적 감각이 절묘하게 섞인 느낌이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아니죠. 운전석에 앉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대시보드 라인,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모든 것이 운전자를 위해 존재하는 느낌이었어요. 손이 닿는 곳마다 감촉이 달랐습니다. 필요한 곳은 부드럽게, 그립감이 필요한 곳은 단단하게. 이건 그저 자동차가 아니야. 움직이는 디지털 인터페이스야. 영어로 중얼거렸습니다. 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직접 운전해 보시죠. 서울 외곽 테스트 트랙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 버튼을 누르자 예상과 달리 가상의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평범한 전기차의 무음이 아니었습니다. 랜사운드 가상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김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가속, 감속, RPM에 맞춰 진동과 사운드가 동기화되죠.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차가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속도가 붙으며 강력한 추진력이 느껴졌어요. 코너에 들어서자 차체가 완벽하게 균형을 잡았습니다. 마치 레일 위를 달리는 듯한 안정감이었죠. 이건 놀랍네요. 솔직한 감탄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차를 테스트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안정성, 도심에서의 민첩성, 오프로드에서의 대응력까지 모든 상황에서 EV3는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줬어요. 테스트 주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터치스크린을 살펴봤습니다. OTA 무선 업데이트, 직관적 UI, 반사 방지 디스플레이까지 테슬라보다 사용자 친화적이라는 평가가 과장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주행을 마치고 솔직히 말했어요. 지금까지 경험한 전기차 중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김 연구원의 눈이 빛났습니다. 아직 더 있습니다. 내일은 저희의 고성능 전기차를 보여드릴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을까? 자동차 기자로서 객관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제 머릿속에는 계속 EV3의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변화는 그 후에 왔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기사로 쓰려던 찰나 현대자동차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오닉 5N을 뉘르부르크링에서 테스트해 보시겠습니까? 제 대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물론이죠. 독일의 자동차 성지 뉘르부르크링. 수많은 레이싱 전설이 탄생한 곳이자 자동차 성능의 진정한 시험대입니다. 이곳에서 한국 전기차를 운전한다는 건 솔직히 약간의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만약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제가 너무 쉽게 감동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첫 랩을 마치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아이오닉 5N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줬어요. 가속, 제동, 코너링 모두 독일 스포츠 세단인 아우디 S3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카루셀 코너를 돌 때의 안정감은 충격적이었어요. 전기차의 낮은 무게중심과 뛰어난 셰시 튜닝이 만들어낸 퍼포먼스였습니다. 심지어 포르쉐 마칸 전기차보다 더 정확한 핸들링을 느꼈어요. 이건 테슬라보다 정교하고 포르쉐보다 안정적이야. 헬멧 속에서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N-PDAL 회생제동 시스템이었어요. 코너 진입 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페달 조작만으로 감속이 가능했습니다. 에너지 회수율은 높이면서 브레이크 피로도는 낮추는 이중 효과를 가진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직선 구간에서 드리프트 모드를 활성화했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기차에서 내연기관 차의 재미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어요. 전자식 변속 충격 재현 기술은 세계 유일무이한 것이었습니다. 5번의 랩을 돌고 피트에 들어왔을 때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엔지니어가 다가와 물었어요. 어떠셨나요? 말을 고르기 어려웠습니다. 정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제가 틀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에요. 운전의 즐거움을 완벽하게 구현한 자동차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주행 영상, 제 솔직한 반응, 기술적 설명까지. 평소와 달리 흥분된 목소리로 리뷰를 녹음했어요. 편집을 마친 후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면 많은 것이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진실이야. 스스로 다짐하며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이 하루 만에 400만 조회수를 기록한 거예요. 평소 제 영상의 평균 조회수가 5만 정도였으니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댓글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시청자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샤오미는 반바퀴도 못 돕니다. 자존심 상하지만 이건 인정. 테슬라는 이제 구형처럼 느껴진다.
심지어 독일 시청자들도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에바가 독일 차를 깎아내리다니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아. 포르쉐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직접 봐야겠다. 영상의 인기는 순식간에 자동차 커뮤니티를 넘어섰습니다. CNN, BBC 같은 주요 미디어에서도 이 현상을 다뤘어요. 독일 기자가 인정한 한국 전기차의 혁신이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돌았죠. 방송국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에바, 국장님이 찾으세요.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국장실에 들어서자 프레드릭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자네 영상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더군. 국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송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점에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한국 자동차를 지나치게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우리의 주 시청자는 독일 자동차 산업과 연관된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말게.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입니다. EV3는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보다 실내 정숙성, 충격, 흡수, UX 반응 속도 등 정밀 설계 요소에서 확실히 앞섰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실제 주행 평가 결과입니다.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바, 자네가 좋은 기자라는 건 알아. 하지만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해. 균형 잡힌 시각이라. 그건 사실 독일 차를 더 우호적으로 평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방송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싶습니다. 시청자들에게 한국 전기차의 발전상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국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 한국 홍보대사냐?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기자가 된 이유가 뭔지 기억나세요? 저는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무거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 저는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습니다. 독립 채널 에이버 드라이브즈 K를 오픈했어요. 첫 영상의 주제는 내가 한국차를 인정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바 슈로츠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20년간의 신념을 바꾸고 한국 자동차의 혁신을 인정하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상은 제가 한국 방문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EV3의 기술적 특징, 아이오닉 5N의 퍼포먼스, 그리고 제가 느낀 감동까지 아무런 각색 없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전달했어요. 예상대로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24시간 만에 구독자가 50만을 넘었고 다양한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심지어 제가 떠나온 방송국에서도 특별 출연 제안이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독일 자동차 업계 일부에서는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 유명 자동차 잡지는 슈로츠, 한국 돈에 매수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죠.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 경험한 것, 그것이 진실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한 달 후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E-GMP 플랫폼의 개발자들이 저를 다시 한국으로 초대한 거예요. 이번에는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플랫폼의 비틀림 강도가 전기 SUV 중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주장이 사실인지, 정말 스포츠카 수준의 회전 반응을 구현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제 독립 채널의 세 번째 영상은 독일 트랙에서 증명된 K- 전기차의 실력이었습니다. 뉘르부르크링에서 촬영한 생생한 영상과 함께 전문적인 분석을 더했어요. 포르쉐 마칸 EV와의 직접 비교 주행에서 아이오닉 5N이 보여준 우수한 성능을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영상 말미에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평생 독일 자동차의 우수성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전기차 시대에는 새로운 챔피언이 등장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입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영상은 각국의 자동차 브랜드 팬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이 제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유명 자동차 저널리스트들이 한국 전기차를 직접 테스트하고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실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한국 방문. 이번에는 제가 직접 요청했습니다. 한국 전기차 개발자들과의 독점 인터뷰를 위해서였죠. 저는 단순한 성능이나 기술 사양을 넘어 그들의 철학이 궁금했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기아와 현대자동차의 수석 엔지니어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람은 박지훈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자 E-GMP 플랫폼의 핵심 개발자였죠. 박 총괄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어떻게 이런 혁신을 이룰 수 있었나요? 특히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는데도요. 박지훈 총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만든 게 아니라 감동을 설계한 겁니다. 전기차는 단순히 내연기관을 모터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일하는 방식에 대해 더 물어봤어요. 저희는 운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운전자가 느끼는 감성까지 고려한 주행 피드백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건 기술이 아닌 경험 설계라는 새로운 영역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경험 설계는 단순한 마케팅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각 버튼의 감촉, 페달의 저항감, 심지어 운전석의 소리 반사 패턴까지 계산해 설계했다고 해요. 마치 스마트폰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듯 사용자 경험을 중심에 두는 접근법이었습니다. 유럽 브랜드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너무 얽매여 있어요. 포르쉐는 911의 유산을 전기차에도 구현하려 하고 테슬라는 기술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죠.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자동차가 이룬 혁신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동차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기술과 철학의 완벽한 융합이었죠. 이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제 네 번째 영상. 한국 전기차 혁신의 비밀은 자동차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의 주요 자동차 매체들은 제 리포트를 인용하며 심층 기사를 내보냈어요. 심지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자동차 포럼에서는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경쟁자, 한국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이 열렸습니다. 저도 패널로 참여했죠. 그곳에서 포르쉐의 수석 엔지니어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슈로츠 기자, 당신 덕분에 우리도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제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차가 좋다고 말한 게 아니라 전체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순간 뉴욕 자비츠 센터 월드카 어워즈 시상식 무대 위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전 한국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곳에서 하나의 원을 그리며 마무리되는 느낌이었어요. 기아 EV3는 디자인, 혁신성, 지속 가능성, 실용성 등 총 10개 기술 항목을 종합평가해 최상위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의 전기차와 올해의 차 두 부문을 석권한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입니다. 트로피를 들고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객석의 표정들이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심과 불만 대신 존중과 인정이 보였어요. 6개월 전, 저는 편견에 사로잡힌 기자였습니다. 싸구려 모방품이라는 낙인을 한국차에 붙였죠. 하지만 오늘, 저는 그 편견을 완전히 깨부순 차량의 트로피를 수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전기차를 만든 게 아닙니다. 세계를 바꿀 경험을 설계했을 뿐입니다. 포르쉐의 정교함, 테슬라의 혁신성, 거기에 독특한 감성까지 더해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독일, 미국, 중국의 자동차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서 있었던 거죠. 시상식이 끝난 후 주최 측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음해 월드카 어워즈의 심사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감사히 수락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6개월이었어요. 20년간 쌓아온 신념이 무너지고 새로운 진실을 발견한 여정.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독립채널의 마지막 시리즈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기차의 미래 기술을 넘어선 철학이라는 주제로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자동차 혁신을 탐구하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에바 슈로츠, 독일에서 태어나 포르쉐와 BMW를 동경하며 자란 자동차 기자. 이제는 진정한 혁신이 어디서 오는지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 진실을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신저가 된 사람. 뉴욕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전기차의 진정한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 우리는 포르쉐를 동경했고 테슬라를 혁신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기준이라 부릅니다. 기아 EV3는 그냥 차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조용하게, 가장 아름답게 미래를 달리는 이름. 그것이 한국입니다. 한때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나라의 자동차. 이젠 세계를 가르치는 차가 되었습니다. 기술로 증명하고 철학으로 감동을 주는 나라. 대한민국. 그 이름은 이제 기준입니다.